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둔촌주공에 의한 둔촌주공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찬란한 정치쇼 한판 잘 봤습니다.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로 결정이 나는 모양새입니다. 총선을 50일 남긴 시점에서 그렇게 으르렁대던 여당과 야당이 실거주 의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급한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도 참 많을 텐데 만사 다 제쳐두고 이렇게 결국은 짝짝꿍을 또 잘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내수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늘어나고, 각종 공과금은 모조리 싹 다 오르고 있고, 자영업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치지만 만사 다 제쳐두고 역시나 둔촌주공 살리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그러니까 29일까지 약 10일이 남았는데 그 안에 일사천리로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둔촌주공의 부동산 투기로 뛰어든 사람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능력이 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둔촌주공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뭐 어차피 이거 처음부터 별 상관없던 일이었긴 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원한 판정승을 거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히히덕거리면서 역시나 돈벌이는 부동산 투기가 제격이라며 또 한번 부동산 투기를 안 한 일반 서민들을 비웃을 거를 생각하면 정말로 단전에서부터 아주 깊은 빡침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은 대다수 일반 서민들은 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제 저도 슬슬 고민이 되긴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나쁜 거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참 많은 속임수와 사기 기질이 난무하는데 그런 거에 쉽게 당하는 게 좀 가슴 아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 이게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의를 내려보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 결과적으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건데, 일반인들은 매번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또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그러느라 내 집 마련도 잘 못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기에 이 채널을 만들고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저도 다 때려치고 부동산 투기하는 법을 여러분께 알려주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일단 저부터도 정신줄 붙잡고 어떻게든 최대한 정확한 그리고 솔직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오면 여러분들이 좋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실거주 의무 유예가 3년이 만약에 법을 통과하게 되면 발생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입주장 전세 가격입니다. 원래는 내년 1월 달에 입주를 시작하려던 둔촌주공이 언론에서는 올해 11월 달에 입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11월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올 여름 휴가가 끝나면 그 정도쯤이 되면 급전세 매물이 둔촌주공에서도 툭툭 튀어나오긴 할 겁니다. 혹시나 둔촌주공에 전세로 입주를 하실 분들은 입주장이 열리기 몇 달 전부터 미리 알아보시는 게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급전세, 그러니까 평균 전세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의 전세들은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되기 전에 몇 달 또 전에 아름아름으로 일찍 빠져나가긴 합니다. 아무튼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전세 매물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이 또 이게 얼마나 싸질 것인가, 요거는 아직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입주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는 하지만 이곳은 동네가 좀 특성이 있긴 합니다. 아주 잘 똘똘 뭉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동네이긴 합니다. 만약에 입주장 전세 가격의 하락, 만약에 이게 넓게 퍼진다면, 실거주 의무 유예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제 매매 가격, 요것도 같이 흔들릴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의 조합원들이 전세를 많이
꽉꽉 채워야만 나머지 잔금을 다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전세가가 하락이 되면 이 사람들이 물건을 던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긴 해야 합니다. 야, 부비부비, 너 복덕방 하는 놈인 건 알겠는데 네가 강동구를 또 알면 얼마나 안다고 또 이렇게 또 나대냐, 어? 이런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 시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때 어떤 강동구 국회의원분이 한 분이 퍼포먼스를 좀 했습니다. 소독약을 이렇게 가게 앞에다 뿌려주고 또 걸레로 손 문잡이 닦아주며 모든 강동구에 있는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힘내시라고 하고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동산에도 오셔서 손잡이 직접 소독약으로 닦아주고 갔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오늘의 둔촌주공 살리기 사태가 저한테는 조금 더 충격으로 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넘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기존 영상들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둔촌주공보다는 사실상 강남 아파트 분양 시장의 안정화 요거하고 강남 아파트에 이걸 위해서 투기 세력이라도 좀 들어와라, 그렇게 니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띄우기를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목표 지점이다 라고 제가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바로 더 무시무시한 분양가 상한제 완전 폐지, 이거를 원하는 노림수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3구하고 용산에만 남아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폐지해야 분양가를 건설사 마음대로 더 팍팍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또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공사비 폭등을 이유로 조합원 분담금이 막 팍팍 올라가면서 지금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마저 이제 없어진다면 강남이 이제 강남마저 다 풀린다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아파트 집값 키 맞추기처럼 이제는 분양가 키 맞추기라는 걸 또 할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분양가가 다시 한번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택을 공급하는 측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분양가 상한제 완전 폐지가 돼야 내가 먹고 산다. 지금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분양 해소 방법이 사실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은 이 미분양이 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바람이 온 대한민국을 뒤덮던 바로 그 시절 몇 년 전처럼 그런 분위기를 다시 만드는데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분양가 상한제 전면 철폐, 그러니까 강남도 다 풀어라,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진짜 현직에서 주택을 공급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가장 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하고 서울 전 지역이 이게 다 풀렸을 때 그때 가장 좋아하던 사람들이 바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왜냐? 분양가 상한제가 풀렸으니까 분양가를 이제 마음대로 올려갖고 일반 분양 굉장히 비싸게 돈 받고 넘기면 나도 좋고 또 분양가가 올랐으니까 내 집값도 더 올라가고 이게 일석이조다라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환호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나? 조합원들 지금 조합원 분담금에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경고했는데 어떻게 일반 분양가만 비싸게 받을 거라고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한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지난 영상 어딘가에도 정말 제가 여러 번 다뤘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는 조합원도 그냥 일반 분양 비싸게 받는 것처럼 똑같은 그냥 내 눈에는 먹잇감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다소 과격한 단어도 사용하고 좀 거친 표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불편함을 드렸다면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비가 평소에 주장하던 게 이 채널은 부동산만 바라보고 부동산만 이야기하는 곳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어쩔 수 없이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이야기가 좀 거론될 수밖에 없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좀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또 알고 있기는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쨌든 최소한으로 다루고 정치적인 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저 역시 어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추구하는 성향이 정말 명확한 사람이긴 합니다. 심지어 저는 얼굴 생김새만 봐도 어떤 스타일인지 사람들이 딱 그냥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티가 팍팍 납니다. 생긴 것 자체가. 그러나 살다 보니까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맞다고 해서 다 나랑 잘 맞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런 사람과 지지고 볶고 싸운 적도 또 많습니다. 나와 반대로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 나랑 무조건 안 맞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랑 지금은 더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더 잘 지내고 뭐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은 진보, 보수, 뭐 여당, 야당 이런 갈라치기 없이 오직 부동산만 바라보고 내 집 마련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아가고 부동산 바닥에 널려있는 정말 많은 속임수와 눈가림 요거 잘 피해서 성공적인 내 집 마련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의 부비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